안녕하세요. 더 나은 미래 연구소 소장 이혜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 학교 폭력 피해 가족이 학교 폭력의 프로세스를 겪으면서 겪어야 될 상처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하면 학교에 제일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근데 신고를 하는 이유는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상태를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를 학교와 교사들이 보호해 달라는 의미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와 교사들이 우리의 피해 자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의 학교 폭력 시스템에서는 학교와 교사들의 권한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피해 학생임에도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학폭위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을 피해 학생의 지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따로 분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두 학생을 전체적으로 관련 학생이라는 명칭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의 피해가 심한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등교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가해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악순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와 교사들이 당연히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 줄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학교와 교사는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마주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학교폭력 장학사는 기존의 학교와 교사들보다는 좀 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온 심의사안 보고서, 사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제 내용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에서 증거라든가 진술이 좀 더 상이하거나 그러면 실제로 학교와 교사들에게 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 폭력 장학사가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학교 폭력의 결과는 저는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무적인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학교 폭력의 피해 부모들에게 억울함은 저는 분명히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현실에서의 학교 폭력 장학사들은 자신의 권한들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폭 장학사들은 학교에서 올라온 심의사안 보고서를 그대로 학폭위에 올리는 형태의 업무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보다 실체적 진실을 교육청 쪽에서 밝혀주기를 바라지만, 막상 학폭위에 가보면 학교에서 올라온 심의 보고서를 그냥 그대로 올라왔다라는 실망감과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학폭 장학사는 학교 폭력의 실체적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폭 피해 가족들은 거기에서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의외로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참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학교 폭력의 유형이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들 자체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에게 질의하는 내용 자체도 정교하거나 세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마치 학교 폭력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식의 질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피해 부모 앞에서는 예전 같으면 이거는 학교 폭력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놀라운 발언을 하는 심의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실제 피해 학생과 피해 부모는
위축되어서 자신들의 억울함과 자신들의 얘기하고자 하는 주장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심의가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3의 심의기구입니다. 피해 부모는 당연히 학폭위가 정당하고 올바르게 판결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폭위의 결정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학폭위가 개최되었다는 얘기는 가해 학생 부모와 감정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학폭의 가해 학생으로 안건이 올라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 학생과 피해 부모를 더 괴롭힐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고, 제가 상담했던 대부분의 피해 학생의 부모들도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나와 같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 학생의 부모들의 상처는 더 깊어질 겁니다. 그들에게 사과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현재의 절차대로 드라이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학교폭력에서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결과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어떤 피해 어머님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그 어머님은 학교폭력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학폭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은 자녀가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학폭위 선도 조치에서 가해 학생으로도 선도 조치받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어머님은 분명히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으로도 선도 조치받는 상처를 받음과 동시에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변호사한테 투자함으로써 아무것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머님처럼 거금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각각의 과정마다의 상처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신 상황에서 대응을 하셔야지 각각의 사안마다 현실과 마주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상실감과 상처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저는 이미 작년에 이러한 경험들을 다 겪었습니다.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저의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피해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은 분명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극복하시면 자녀들하고의 유대관계는 분명 깊어질 것이고 가족들하고의 신뢰관계도 더 깊어질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겪었던 그 과정 모두, 제가 겪었던 그때 당시 만들었던 자료들을 모두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